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교육부의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간 저희가 또 견지해온 기초학력 관련된 3단계 안전망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를 오늘 참석해 주신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업무 담당하고 계신 회원과 이야기 나눌 네. 수 있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그 국가 교육청 학교의 그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적인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네모 안에 이 표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론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대비 20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저희가 발표했던 21년도 자료도 여전히 20년도 대비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초학력 보장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제정되어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어떤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무성이 강화가 되어 있고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노력이라든지 교육적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정한 교육 여건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3, 4월을 지나면서 전국 초중고의 약 96.7%가 다양한 형태의 학교 급별로 또 학급별로 기초학력에 진단하는 평가들을 실시를 했고, 그 진단 학교 중에 88.7%가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상의 진단 검사지를 활용을 해서 기초학력 진단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초학력 집중지원 대상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단에 따라서 선정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불리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체계적인 그런 보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연말에는 기초학력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서 재보정을 통해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에서 이제 기초학력 도달로 저희가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간 그 학생들의 국가 수준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평가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여러 외부의 그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중3과 고2 학생 약 3% 표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는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24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자율평가를 저희가 평가도구를 전국에 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기존의 그 지필평가에서 벗어나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순히 지필평가에서 선다형 문제의 그런 정오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평가 도구, 구현될 수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유형을 통해서 학생들의 좀
역량을 다양한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I 기반으로 한 저희들이 학력 진단 시스템을 25년도까지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예전에는 K를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여서 평가 시스템도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된 정책과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선별을 위한 평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그간 견지해오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3단계 안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1수업 2교 강사제 수업 중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초학력 보장 선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기초학력 전담 교사 또는 강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지도 또는 수업 보조, 학습 심리 상담이라든지 혹은 방과 후 보충 지도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두드림 학교라고 하는 것을 전국 단위에 많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의 다중지원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상담, 특수, 보건, 영양교사 등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팀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두드림 학교를 저희가 올해 6,000교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가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학교 단위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교육지원청 또는 뭐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집중 지원과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들과 연계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전국 193개소 운영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표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2개 시도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좀 표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저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2회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그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회정서 역량 진단이라든지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 운영 사례들에 대한 사례 나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시간대에 좀 더 구체적인 운영 사례들에 대한 그런 공유의 시간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이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통합 진단 지원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4개소 저희가 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이제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가 중심이 되고요. 그간에 좀 별개로 운영되어 왔던 뭐 심리정서 상담의 어떤 전문적 기관인 위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 복지 쪽으로 따진다면은 뭐 다문화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그 유사한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유관 기관들, 유관 센터들과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의 진단이라든지 또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 모델을 찾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올해 4개소 4개의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성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23년도에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짧지만 3단계 안전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몇 가지 제가 우수 사례 형태로 해가지고 교실안 1수업 2교 강사 또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드림 학교의 운영 사례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습종합 클리닉 담당 센터에서는 어떤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수 사례를 잠깐 표로 좀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잠깐 본다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학습 지원단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방과 후에 지원을 하는 이런 일도 좀 있고요. 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고등학교 1학년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들, 전문적인 치유를 위해서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경계성 지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기관과 연계한다든지 또는 난도, 읽기 곤란을 지금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울 지역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우수 사례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이제 2년을 지나서 올해 3년째로 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재확산도 우려가 좀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에서도 보면 학생들의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학습 결손, 기초학력 보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집중적인 예산 투자라든지 인력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 때 발표를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교과 보충이라든지 또 대학생들을 활용한 뭐 튜터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학교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내용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서도 지금 그 142개국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그 국가적 대응 방안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각국에서 노력해야 될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학습 결손입니다. 학습 결손 완화 그리고 그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학교가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저도 뭐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습지도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이제 방역까지 또 다른 업무까지도 과중하게 부담되다 보니 어찌 보면은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이전과는 조금 좀 촘촘한 손길이 뭐 닿고 싶지만은 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교나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손길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종합 클리닉 센터에서 운영을 맡고 계신 이런 선생님들의 그런 세심한 손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지원들, 단위학교와 학급의 그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의 손길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도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2시간으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운영 사례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그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